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1월 15일 특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분양 일단 받지 마세요. 지금 받으면 후회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다른 대구 유튜버께서 분양 지금 받으시라고 이렇게 동영상을 올렸길래 저는 반대의 의견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분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은 대출 규제, 금융위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대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년 원래 7월에 시행하기로 했던 것이 1월달로 앞당겨지고 그 이후의 대책도 또 6개월 앞당겨지고 대출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된다는 내용. 그래서 추가 대출 규제를 적용받기 전에 레버리지를 조금이라도 더 일으켜서 분양을 지금 받으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왜 이 시점에 레버리지를 일으키라고 할까요? 거래가 빙하기에 접어들었는데 말이죠. 모 분양 단지를 보면 59제곱미터형은 미분양, 1차에서 미분양, 84형은 완판.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합니다. 역시 인기가 많군. 2차 되면 마감되겠군. 분양 성공이야 라는 의견.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청약 통장이 몇 개나 들어왔는지, 몇 건이나 접수했는지, 청약 통장 300건 접수됐군 하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시각은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대출 규제 한번 보시죠. 6개월 앞당겨진 내용. 원래 2단계 시행이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2단계 22년 7월이었는데 1월로 앞당겨지고, 그리고 이것도 3단계도 앞당겨졌습니다.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DSR 40% 규제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분양을 받으라 하느냐? 6억 원 초과 주택만 DSR 40% 적용을 받습니다.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규제를 덜 적용받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조금이라도 더 일으켜서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사시려면 지금 사시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차주 단위 DSR 한번 보시겠습니다. 22년 1월부터 규제가 적용되죠. 자, 1.8억 기존 대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을 조금 더 일으켜서 2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대출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분양을 받게 되면 요 적용에서 조금 배제된다는 거죠. 그 뒤에 다시 설명이 이어집니다.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추가 대출 불가능, 이 부분이 상당히 뼈아프게 다가올 겁니다. 자, 대출을 지금 분양받아서 풀로 받을 수 있다 칩시다. 추후에 내가 추가로 돈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추가 대출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 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근거로 지금 분양을 받아라고 하는데요. 시행일 전까지, 잔금 대출은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을 경우 DSR 2단계 적용을 받지 않고 잔금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 외 생활자금 대출 등이 필요하면 어떻게 되죠? 2억이 초과한 상태에서 DSR 규제까지 적용받게 되면 대출이 불가하게 됩니다. 물론 소득이 많으신 분은 관계가 없을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면은, 자, 이 시점에 이 규제를 적용받는 단계에서 분양을 받으면은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이 아님,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분양받는 사람은 대출이 더 줄어들 수 있겠죠. 제가 요 다큐멘터리를 보고 일본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달랐지만 같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사람 빚을 2000년 동안 갚아도 다 못 갚는다고 했던가요? 엄청난 부자였다가 엄청난 빚쟁이로 전락한 사람인데요. 대출 경쟁을 하던 은행들이 그날을 계기로 일절 돈을 빌려주지 않기로 했다. 대출 총량제를 의미하는데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도 이것이 적용되고 있죠. 올해는
뭐 6% 정도로 묶는다. 가계부채 1800조의 6% 정도였다. 그러면 내년에는 4%로 묶는다. 이 총량 규제를 의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대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일본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말인즉슨 우리도 일본을 닮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대출 총량계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시를 한 개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입주한 판교 아파트 과연 얼마나 잔금 대출을 발생시켰는가. 이게 한 3, 4일 전에 나온 뉴스인 것 같은데요. 가계 대출을 받는 가구 수는 총 가구 수의 약 3분의 2 정도, 3분의 2 정도가 가계 대출을 받고 분양가의 40에서 50%를 대출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652가구가 2,382억 원을 대출했고 요걸 나눠보면 3억 6천만 원 정도, 즉 분양가의 40에서 50%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 외에 더 많이 받는 가구도 있겠죠. 이것들도 DSR을 적용받고 여러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 아마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못 받는 가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 전체 입주하는 가구 수를 한번 총 다 세어봤습니다. 지역별로. 좀 귀찮은 작업이지만 작업해봤습니다. 25만 3,60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평균 분양가는 뭐 서울 경기권 높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으로 낮아질 수도 있는데 평형별로 차이도 있겠지만 그래서 대략 4억 원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총 대출액이 100조입니다. 100조. 총 입주하는데 필요한 돈이 100조입니다. 그렇다면 앞선 예시에서 살펴봤듯이 3분의 2 정도의 가구가 대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반이 대출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나눠지시죠? 33조 정도가 잔금 대출로만 필요한 대출 총액입니다. 33조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올해 2021년도에 전세자금 대출이 아마 20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21년도에 잔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기타 대출 등등을 합쳤을 때 이미 5%가 더 넘어선 상황인데 4%로 규제하는 내년 잔금 대출의 규모도 커졌고 아마 전세자금 대출 규모도 올해보다 더 커질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대출들도 굉장히 많이 막히게 되겠죠. 다른 대출도 막히고 하다가 어느 순간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은행은 아까 일본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마 은행은 배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양 물량. 자, 지금까지 대구의 총 가구수 18,200가구 분양했습니다. 총 분양할 수 있는 물량수를 보면 65,354가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양 물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좀 미뤄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11월, 12월 접어들면서 미분양의 눈치를 보던 건설사들이 대출 규제가 더 조여오기 전에 분양을 하자고 하면서 분양을 더 서두르기도 합니다. 자, 아직까지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분양하지 않은 아파트들 살짝 분양을 했던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대다수는 분양되지 않았지만 추후에 언제든지 분양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요 한 페이지가 다가 아닙니다. 이게 올해 안 했다고 해서 분양을 안 할 것이냐? 아닙니다. 내년이건 언제가 되었건 사업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겁니다. 자, 또 이어서 같은 페이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분양을 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은 49,710가구. 이게 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많거든요. 근데 끝이 아닙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 현황. 좀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가로주택이라는 것은 길거리를 의미합니다. 길거리. 보통 한 8m 정도 도로에 둘러싸여 있는 곳인데 노후화는 한 3분의 2 정도 진행되고 몇몇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되는 곳인데 생각보다 면적은 크게 넓지 않지만 생각보다 잔잔한 가구 수들을 모으면 이것도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보다 조금 더 넓은 것 같습니다.
가구수를 대략 잘 안 보이시겠지만 기본 100에서 200 뭐 그 정도 됩니다. 그게 35, 연번이 35번까지 있습니다. 이게 끝이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하는 곳, 연번을 부여받은 곳 132곳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 깨알같은 글씨라서 안 보이시겠지만 대구시청에 가면은 정비사업 관련된 내용 찾아보시면 엑셀 파일로 전체 내용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32곳 곱하기 한 곳당 100가구씩만 잡아도 13,000이죠. 이게 물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지금 추진 중인 곳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아닙니다. 소규모 재건축도 많은 곳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양은 멈추지 않습니다. 분양은 멈추지 않습니다. 미분양이 늘어난다고 멈출까요? 아닙니다. 이미 첫 발을 내딛었으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미분양 가구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룰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2,500가구 정도 되는데요. 연초 대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번씩 계기가 있을 때마다 분양 물량이 줄었습니다. 20년도 한번 볼까요? 20년도, 21년도 보시면은 달성군에 미분양이 많았습니다. 이 무렵에 달성군에 미분양이 많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면서 미분양이 급격히 해소가 되고, 또 2018년도에 후반기 들면서 6월 들면서 주택 가격이 갑자기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무렵에도 쌓여있던 미분양이 급격히 해소가 됩니다. 자, 지금 쌓여있는 미분양 어떤 계기가 되면 해소될 수가 있을까요? 조정 지역을 풀어달라. 분양을 밀어달라. 아마 어떤 것도 효과가 크게 작용하지 않고 좀 증가할 것 같습니다. 2,500가구 수준, 2,500가구 수준. 지금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시죠? 자, 2012년에서 16년에 과연 미분양은 어땠느냐? 전반적으로 이 정도 수준 되겠네요. 2,000건을 조금 하회하는 수준. 그 이전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아까 지금 현재 2,500가구가 미분양이라고 했는데요. 25,000이라는 숫자가 보일 정도입니다. 07년에서 11년 이때 건설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무렵이었는데 얼마나 빠르게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는지 한번 보신다면 2007년 한번 보실까요? 2007년 10,000가구 정도였습니다. 10,000가구. 10,000가구에서 2007년 10,000가구에서 2008년 2만 가구가 넘어서는 데까지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기의 흐름이 갑자기 바뀌어서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2,500가구, 지금 현재 2,500가구 요 수준이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가파르게 상승할지 물량이 해소가 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약해라, 분양을 받아라, 섣불리 이야기할 수가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청약 받으셔도 괜찮겠죠. 하지만 자금 상황이 넉넉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지금 너무 서두르지 않더라도 분양 물량이 널렸습니다. 천지빛깔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은행들이 그날을 계기로 일절 돈을 빌려주지 않기 시작했다. LTV 70% 돈 빌려줄게. 이것도 좀 사기죠. LTV 70%. 시가로 할 것이냐, 분양가로 할 것이냐. LTV 70% 해줘. 나라에서 해주라고 했습니다. 은행에서 LTV 70% 해줄게. 근데 시가는 아니야. 분양가야. LTV 70%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 금액 수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심지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대출 금액도 있습니다. 은행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DSR 금융위에서 발표한 규제 내용
하지만 은행은 언제 배신할지 모릅니다. 작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고 분양을 받으시더라도 작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고 가장 보수적으로 계획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분양 받아라 받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분양은 청약 계획이 있으시다, 분양을 받을 예정이 있으시다 하시다는 분은 철저하게 자금 계획을 세우라는 의미로 방송을 해드립니다. 절대로 분양해라, 분양을 받아라, 분양을 받지 마라 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제목은 약간 어그로성이 있지만 더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봐주십사 하는 마음에 제목을 그렇게 달아보았습니다. 방송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